광의 산란 특성 실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란은 영어로는 스캐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알아두면 좋으니까 스캐터링, S C A T T E I N G, 스캐터링, 이게 산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의 산란이 어떻게 일어나고 왜 일어나고, 그러한 특성들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또 색에 따라서, 컬러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광의 산란은 이제 이런 산란에 의해서 자연에서 관측할 수 있는 것들이, 하늘이 파랗게 되는 것, 또 우리가 뭐 레이저를 쐈을 때 공중에서 이렇게 레이저 빛이 보이는 것도 산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기 중에서 레이저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저녁 하늘에 비치는 노을, 붉은색 노을도 산란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산란은 어떤 것들이 일어나면 이렇게 종류를 좀 나눠보면, 우리가 이제 광해에서 산란을 좀 나눠보면 레일레이 스캐터링, 레일레이 산란이 있고 미산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이제 선형적인 현상에서 발생되는 것이고요. 또 비선형 현상으로 나타나는 산란으로 브릴랑 스캐터링, 또 라만 스캐터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빛이 산란을 일으켜서 돌아오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릴랑 스캐터링의 어떤 조건이 있고요. 또 라만 스캐터링을 일으키는 조건이 서로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설명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스캐터링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그 조건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르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산란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우리가 공학이니까요. 이런 산란 현상을 관측하는 것은 이제 과학이라고 보면, 이런 산란 현상을 가지고 응용을 해서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장비라든지 어떤 그 유용한 것들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공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광기술 공학에서 이 산란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래서 보면 이제 그 의료 장비 중에 옵티컬 코헤런스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OCT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눈에 이제 각막의 모습인데, 눈에 있는 이 각막을 빛을 쪼여줘서 각 지점에서 돌아오는 스캐터링된 빛, 산란된 빛을 감지해서 이런 각막의 그 3차 모형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의료 장비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3차원 현상으로 봐서 눈을 스캐닝을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깊이 방향으로 어떤 그 디펙트가 있든지 아니면 손상이 생겼다는 것을 쉽게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에 치료가 잘 되어 가고 있는지도 이런 장비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광의 산란 현상을 이용한 것이 되겠고요. 또 이런 바이러스들을 카운트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로부터 돌아오는 어떤 산란된 빛을 가지고 이런 바이러스, 작은 입자의 어떤 세포라든지 바이러스를 캡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산란에 의한 효과를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산란 실험, 그러면 이 산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텐데, 첫 번째는 색과 농도, 색에 따라서 산란이 어떻게 바뀌고 또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관측 방향에 따라서 산란이 어떻게 바뀌는지, 산란에 의한 편광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편광된 광에 의해서 산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첫 번째는 색과 농도. 그래서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산란은 색에 의해서도 바뀌고요, 농도에 의해서도 바뀝니다. 농도에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공기 중에 이렇게 빛이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면 이 공기에 어떤 입자들, 이게 뭐 수분이라든지 각각의 우리 공기 중에 다양한 입자들이 있겠죠. 이 입자들을 만나서 이 빛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산란되는, 이것이 이제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산란인데, 그렇게 하면 여기 들어올 때는 빛이 세게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빛이 약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산란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빛의 파장이 달라지면 산란이 이렇게 많이 퍼질 수도 있고요, 작게 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농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매질 내의 입자들의 양, 단위 최적당 얼마나 많은 입자들이 존재하는가, 예를 물 분자가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이죠.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산란 특성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강한 백색 광이 작은 먼지나 습기가 많은 구름을 통과하면 입자의 크기에 따라 구름의 색이 다르게 나타난다.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으면 파란색 조를 띠고요. 입자의 크기가 점점 커지면 긴 파장의 색이 점점 많이 섞이게 돼서 구름의 색이 회색으로 되었다가 흰색으로 됩니다. 그래서 흰색 구름을 보면 이 물 분자, 수분의 습기의 입자의 크기가 크구나를 알 수 있고요. 구름이 파란색으로 보인다. 그러면 그 구름을 이루고 있는 입자의 크기가 작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맑은 하늘에 파란색인 것은 대기 중의 분자에 의해서 태양광이 산란되기 때문에 그 파란색 빛이 산란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란광이 파란색 빛이 되고요. 안개 낀 하늘의 회색으로 보이는 것은 물 분자들에 의해 산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저녁 노을이 붉은 것은 태양광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파란색이 산란되고, 산란된 후에 나머지 빛을 붉은색 빛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낮에 맑은 하늘의 색이 파란 하늘의 색이 파란 것은 산란광이 되는 거고요. 저녁 노을은 파란색이 산란되고 남아있는 붉은색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란을 시키는 입자의 크기가 입사광의 파장보다 작을 때 산란 특성은 레일레이 산란이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자의 크기가 파장보다 작을 때를 레일레이 산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이 파장보다 입자의 크기가 큰 경우는 미산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산란 특성이 전혀 달라집니다. 미산란과 레일레이 산란이 전혀 달라진다. 산란광의 세기가 입자의 최적과 관련이 있다. 입자의 최적, 부피. 이 말은 한마디로 이제 입자의 크기가 되겠죠. 산란 입자에서 관측자까지의 거리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입사광의 파장하고도 관련이 있고, 산란 입자의 굴절률, 또 주변의 굴절률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 산란광은 초기 들어온 입사광에서 입자의 최적,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자의 크기, 거리, 관측자까지 거리, 파장, 굴절률, 두 개의 굴절률, 이렇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I는 산란광의 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산란광이 세다, 이것은 더 많이 산란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I는 입사광의 세기가 되고요. 산란광의 세기는 산란 입자에서 관측자까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국면파에서 살펴봤지만 거리가 멀어지면 그 광의 세기가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줄어드는데 광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입사광에 의해서 유도되는 전기장의 크기는 입자의 최적에 비례한다. 그래서 최적에 비례한다. 최적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산란된다. 그 다음에 산란광의 세기는 유도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산란광의 입자의 크기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하는. 산란광은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산란광은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I가 커지게 되죠. 파장이 짧으면 I가 커지는데, 그래서 푸른색과 붉은색이 있으면 붉은색이 푸른색보다 파장이 깁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붉은색보다 파장이 짧아요. 그래서 파란색이 더 많이 산란을 일으키고 붉은색은 거의 그대로 통과를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산란광의 파장에 의한 효과인데, 그게 파장의 4배, 4승, 4배가 아니고 파장의 4승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파장에 아주 민감하게 산란광이 이렇게 산란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장의 4배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산란 입자들의 여러 개 존재할 때는 각 입자들이 방출하는 산란광들 사이에는 존재하는 위상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산란광들이 산란 입자가 여러 개 존재할 때는 산란광들이 각각의 산란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 간의 위상을 고려해야 된다. 자, 산란 입자 공간에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입사광에 진행하는 방향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방향으로 산란광은 서로 중첩되어 소멸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회절이라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란 입자들이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거의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빛들이 전체적으로 산란이 되겠지만, 특정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은 산란되는 그 패턴이 우리가 회절에서 배웠지만 산란되는 빛들의 간섭, 그래서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 현상 같은 게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자연적으로는 이런 회전 현상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입자들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기나 액체 속의 산란 입자들은 제멋대로 분포하므로 산란광들 사이에 특별한 위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보강간섭, 상쇄간섭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산란광의 세기는 각 산란 입자들이 방출하는 산란광의 세기의 합으로 얻어지게 된다.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란광의 총 세기는 산란 입자의 수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산란 입자의 최적 제곱분의 산란 입자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산란 입자 수를 곱해주면 이것이 산란광의 세기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산란광의 세기는 파장의 4승에 반비례하므로 파란색 450나노미터와 빨간색 650나노미터 사이에 입사광의 세기는 같다면 산란광의 세기의 비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걸 이제 비례식으로 나타내 주면 붉은색 분의 파란색 블루, 레드, I 레드 분의 I 블루는 1 곱하기 이게 레드니까 654승 분의 1 곱하기 450의 4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450분의 650을 나눠줘서 4승을 해주면 4.4. 그래서 산란광의 그 비율은 세기 비는 4.4. 그래서 블루가 레드보다 4배 이상 더 잘 산란된다. 그래서 파란색이 빨간색보다 4.4배 더 잘 산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산란 입자의 크기가 크면 산란광은 이제 매우 복잡하게 되는데요. 산란광의 파장보다 크고 구형태를 갖는 입자의 산란을 구스타브 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미산란이라고 부릅니다. 산란 입자가 커질수록 산란광은 파장의 의존성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레일레이 산란의 산란과 같은 이런 파장의 4승으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미산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큰 물방울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구름에 의한 산란은 백색광이 된다. 즉 흰 구름으로 보인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구름이 흰 거는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장보다 물방울이 크기 때문에 이런 파장에 의한 효과보다는 이렇게 그 흰 구름에, 왜냐하면 블루하고 레드가 같이 복합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름이 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구름 희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죄송합니다. 희다는 것은 모든 색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온 이런 그 하늘에 있는 어떤 산란 입자의 크기가 파장보다 커지게 되면 파장에 상관없이 산란이 이루어지고 나머지가 통과되기 때문에 흰색의 어떤 모양을, 그 색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실험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 지금 다음과 같은 실험 부품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0.05g의 전자저울, 미세 분말, 커피 프림을 이제 녹여서 그 산란 광을 만들어내는 거죠. 광학 부품들을 그림 일과 같이 레일 위에 정렬을 하고요. 백색광이 거의 표현광이 되도록 집속 렌즈를 조절한다. 미니 레일의 색 필터와 검출기를 정렬한다. 입사광의 세기와 색에 따라서 광의 세기를 측정한다. 수조에 물을 넣고 투과광의 90도 산란광의 총세기와 색에 따라 세기를 측정하여 기록한다. 이 값은 물과 물속의 작은 부유 입자에서 나타난 결과다. 프림을 0.05 정량하여 물에 충분히 희석시키고 투과광과 산란광의 총세기와 색의 변화에 따른 세기층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0.05g씩 증가시키면서 0.25g까지 5회 측정하여 프림의 양이 증가되면 농도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런 농도에 따라서 어떻게 산란이 더 크게 일어나는지 작게 일어나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선 광선을 놓고 집속 렌즈를 통해서 여기에 수조를 통과시키고요. 그럼 수조 안에서 산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검출기로 검출하는데 색의 효과는 색 필터를 바꿔주면서 왜냐하면 색 필터는 그 색만 통과를 시키겠죠. 그래서 붉은색이냐 파란색이냐 초록색이냐에 따라서 그 색만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어떤 필터를 사용했을 때 가장 검출이 많이 되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고, 이 수조의 프림의 양을 증가시키면서 농도 변화를 줘서 농도에 따라서 회절량, 이런 그 회절 산란광의 세기 변화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및 토의에서 보면 산란 입자의 농도에 따라 투과광과 산란광의 세기를 그래프로 그리고 비례 그래프를 논의한다. 색에 따른 투과광과 산란광의 세기를 입사광의 세기로 나누어 보정한 데이터를 얻는다. 파장을 고정하고 농도 변화에 따른 투과광과 산란광의 세기를 그래프로 그린다. 비례 관계를 논의한다. 농도를 고정하고 파장의 변화에 따른 투과광과 산란광의 세기를 그래프로 그린다. 비례 관계를 논의한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그래프로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프로 이 값들을 그래프로 표현해서 그 그래프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그 그래프가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려서 작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관측 방향에 따른 이제 산란 특성이 되겠습니다. 관측 방향에 따른 산란 특성. 자, 살펴보면, 자, 랠리 산란은 이제 미세 입자, 미산란은 큰 입자라고 설명했었죠. 그래서 랠리 산란은 어떻게 산란 입자가 있으면 빛이 들어오면 모양이 이런 그 땅콩 모양으로 산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좀 적게 일어나고
앞쪽으로나 옆으로 많이 일어나는 이런 땅콩 모양으로 산란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입자가 커지면 앞쪽으로 산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뒤쪽으로는 조금만 일어나고 앞쪽으로 상당히 많은 산란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광이 편광이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비간섭적 간섭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레일레이 산란 기준을 만족하는 작은 입자들의 산란광의 세기는 땅콩 형태를 취한다. 이런 모양을 취한다. 그런데 입사광이 편광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간섭적이란 얘기는 이런 들어오는 빛이 위상이 동일하지 않다. 이걸 이제 비간섭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레이저 공학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어찌됐건 빛의 위상이 랜덤하게 들어오는 거, 그리고 편광이 랜덤하게 들어오는 거, 그랬을 때 비편광, 비간섭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이 조건이 만족하는 거예요. 실험을 했을 때 딱 이런 그 레일레이 산란광의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비슷하게는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비편광된 입사광의 세기가 i이고 산란 입자는 관측자 방향으로 입사광의 기준으로 세타라고 하면 산란광의 세기는 i는 i0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요것이 코사인의 형태를 가진 거죠. 이런 식으로 코사인의 형태를 가진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코사인을 보면 이게 지금 0일 때가 제일 크죠. 0일 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90도일 때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가 180도일 때가 또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다시 270도일 때가 그 다음 작아지고요. 그 다음 다시 돌아오면 커지는 이런 지금 여기 레일레이 산란의 산란광의 이런 분포를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사광의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산란광의 세기가 최대이고 수직 방향에서 최소가 된다. 레일레이 산란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산란 입자가 크게 커지면 산란광이 입사광의 진행 방향에서 산란광의 최대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미산란이라고 부릅니다. 산란광의 방향 의존수를 측정하면 산란 입자의 크기를 대략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역으로 산란광의 특성을 살펴보면 산란 입자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를, 어떤 대략적인 크기를 분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실험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직선광선과 접속 렌즈가 있고요. 앞에서는 이제 그 네모난 수조인데 여기는 이제 원통형 수조를 사용하고 검출기에서 이제 검출합니다. 이 검출기는 이제 이렇게 360도 돌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각각의 각도에 따라서 산란된 빛의 세기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광학 부품을 다음과 같이 놓고 수조만을 올려놓고, 자, 수조만을 올려놓고요. 검출기를 10도에서 170도까지 10도씩 증가시키면서 수조의 반사광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수조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수조에서 각각의 반사광의 세기를 측정을 해요. 왜냐하면 수조가 유리 수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에 있는 이런 액체가 들어있지 않더라도 각각의 반사되는 것이 달라집니다. 산란이 조금 생겨요. 그것을 빼주기 위해서, 그래서 실험 데이터에서 이걸 이제 산란광의 잡음이라 그러는데, 이런 잡음들을 빼줘야지 실제 수조 안에 있는 액체에서 산란되는 산란광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조 자체에서의 발생하는 산란광들을 미리 측정을 해놓고 각도에 따라서 그 광의 세기를 빼주게 됩니다. 자, 물과 커피 프림을 0.1g씩 정량하여 충분히 희석시키고요. 검출기를 10도에서 170도까지 하는 이유는 180도를 하면 앞에 있는 광이 검출기 180도에 놓으면 앞에 있는 그 레이저 광을 가려지기 때문에 170도까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도 측정을 하고요. 이쪽 방향, 반대 방향으로도 측정을 해서 산란광의 세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측정을 해서 이런 레일리 산란의 모양을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프림을 잘 희석하는가. 왜냐하면 이걸 잘 희석을 해야지 입자의 세기를 아주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덩어리채로 두면 이것이 미산란과 레일리 산란이 복합돼서 이런 깨끗한 이미지, 깨끗한 모양을 얻을 수 없고요. 그 산란광의 세기가 수조의 반사광의 세기를 제거하면 보정된 데이터를 얻는다. 각도에 따라 산란광의 세기를 그래프로 그리고요. 산란 입자가 레일리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논의한다. 것이죠. 자, 그래서 물과 프림, 물만 넣었을 때 그리고 프림을 넣었을 때 이제 산란광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각도에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 방향, 앞쪽과 뒤쪽으로 크게 나오고 옆쪽으로 작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땅콩 모양은 아니죠. 아쉽게도 그런 완전한 땅콩 모양으로는 얻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실험에서 프림이 얼마나 잘 녹느냐, 또 레이저 광이 잘 비평광되어 있는가, 또 비간섭적인가, 이런 효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만들어지는 건데 지금은 아마도 그런 조건이 100% 만족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땅콩 모양하고도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찌됐건 앞과 뒤쪽으로 이렇게 산란광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실험까지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산란에 의한 편광 특성 실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